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왜 양자컴을 싫어할까요? 당연히 이제 자기랑 겹치지 뭐. 만약 양자컴 상용화되면 GPU 뭐 자시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반도체가 지금 실리콘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 네. 그러니까 실리콘과 전자의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좀 돌파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는 그 전에 GTC에서 얘기했던 게 양으로 늘려라. 스케일. 네. 우리는 아직 그 스케일의 한계까지 가보지 못했다. 스케일의 한계까지 가보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양자니 뭐니 뭐 광자니 이런 거 새로운 거 도전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TC의 맥락이랑 이번에 그 양자 그 상장된 데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네. 그 젠슨왕의 발언은 네.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는구나 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스케일에 대해서 늘려보자라는 게 GTC의 주요 메시지였고, 네. 근데 뭐 대안으로 뭐라고? 양자라고? 양 뭐? 그 상장된 회사가 있었어? 뭐 네. 이렇게 좀 놀래는. 예, 다우존스는 0.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3% 하락했고, 그 S&P 500은 0.22% 하락했습니다. 이게 네. 여기는 0이 2개, 여기는 3이 2개, 여기는 2가 2개인 그런 일관성, 좀 대단한 발견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거기서 그 아무래도 FOMC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그 FOMC는 그래도 말은 되게 착하게 했는데 네. 내용은 성장은 안 좋고 물가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라는 단어도 좀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오르다가 하반에 좀 약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세장의 특성이거든요. 초반에 한번 좀 싼가 싶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나만 싸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제 뒤에 내리는 그런 어떤 심리가 좀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에 관세 부과 미국이 25% 하면 유로존 성장이 첫 해에 0.3%포인트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로 보복에 나서게 되면 0.5%포인트로 확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잠시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의 행군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돼요? 오늘 뭔가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아니 신발이 이뻐 보여서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 증자인데 그 꽤 규모가 크죠. 네. 그리고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뭐 지상방산, 조선해양, 그 해양방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3조 6천억 중에 1조 6천억 원은 이제 해외 방산에다 투자를 하고 9천억 원은 국내 방산에 투자하고 8천억은 해외 조선 그리고 3천억은 무인용 엔진 쪽에 해서 한 3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 최고 아니에요? 유상증자 3조 6천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아무도. 뭐 들어보진 못한 금액 규모이긴 합니다만 3조 6천을 실제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유상증자한다고? 예, 저도 이렇게 숫자가 최고치인지까지 역대 최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 유상증자 내가 5조짜리 회사가 10조 유상증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할 그래도 수 있죠. 뭐 왜 못해요? 예? 왜 못해요? 하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아 그래? 시총보다 훨씬 많이 유상증자 하기도 해. 나는 주주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정도를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요? 아 근데 하여튼 뭐 네. 하여튼 조단위 유상증자도 거의나 못 본 것 같고 그죠? 웬만한 웬만한 SDI도 2조짜리 한번 했거든요. SDI 예, 예. SDI는 그래도 시총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클 거 아니야? 하나에어로도 시총이 만만치 꽤 않나? 커요. 예. 그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네. 하나로 시가총액은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튼 뭐 하여튼 32조 어디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가 32조나 돼? 예, 예. 아, 그렇게 많이 비싸요? 예, 예.
그러니까 10%좀 넘는 아 규모네요. 그래?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비싼 회사인지 몰랐어. 아 이거 진짜 많이 올랐구나. 왜냐면 옛날에 내가 샀었잖아요. 4만 원대 4만 샀었다. 원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2만 원. 지금 72만 원. 그러니까 그때 대비 뭐 한 20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아. 이게 주가 차트 보면은 좀 마음 아프긴 하실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주주분들은 이 정도 올라오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주식을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주식을 판다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는 돈들은 이제 해외 방산 쪽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실감은 안 나요. 워낙 네. 사이클이 긴 산업이긴 한데 2035년 기준으로 매출을 한 330% 정도 지상 방산에서 늘리고 영업이익이 한 210% 정도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10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워낙 사이클이 긴 사업이기도 하지만 10년을 얘기하니까 좀 실감이 좀 덜 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오스탈 인수한다고 네, 호주. 네, 호주에 있는 방산 업체인데 이게 사실 호주 방산 업체를 인수한다라기보다 미국의 조선소가 있는 방산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R&D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가 R&D나 제조나 이제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에 우리가 방산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거의 국내 내수 산업이었는데 그러면은 해외에다 방산을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외에 방산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네. 해외 방산을 수출한다라고 하면 현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면은 네. 분명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거를 또 그 나라에서 또 그걸 또 원하게 되고 네. 예전에 자유무역의 시대에는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자국 내에서 내가 이거 살 건데 살 거면 너네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네. 특히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안보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뭐 오늘 좀 이따 또 그 비슷한 뉴스 전해드릴 건데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배당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는 거? 아, 그렇죠. 예, 근데 현지에서 생산해서 돈 벌면은 그 나라에서 돈 들고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도 네, 꽤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자금들을 좀 이번 증자를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의 어떤 그 R&D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다 마더 팩토리를 결국 만들어야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거제조선소나 그 필리조선소 이런 데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카페로 쓰고 있다고. 네.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진짜 좀 우리나라 조선사에 걸맞게 좀 이것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해군 함정 MRO 이런 거 위한 투자들도 좀 이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무인기가 드론입니다. 네. 네. 드론보다 좀 사이즈 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국 정부의 어떤 방산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인 함정, 무인기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엄청 많아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사람 없다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저는 이제 방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산 분야는 돈을 별로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 안 쓰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증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시간외에서 주가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3조 5천억짜리 네.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주식한 우리나라 국장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주가 10%는 빼고 생각해야죠. 아 그래요. 그 3조 5천억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3조 5천억씩 이제 좀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유상 증자도 성격마다 사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팀장님.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할인율이 한 15% 정도 되니까 네. 여기서 한 60만 원 정도의 주가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할인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유상증자라는 게 아까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IPO랑 비슷한 겁니다. 주식을 추가로 리스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업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그쵸.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좀 네. 사업을 해볼게요. 네. 요게 상장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사업이 좀 훌륭하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참여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거고 네. 근데 좀 제가 돈이 없어갖고 좀 빵꾸를 메워야 되니까 좀 돈을 좀 주세요. 네. 여러분 나 망할까요? 아니면 돈 낼래요? 그러면은 이놈 뭐 새끼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그런 유상증자도 네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사이드 유상증자이긴 한데 근데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국장에서의 유상증자하고 미국장에서 유상증자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그 전에 ARM을 인수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ARM을 인수를 하려고 그 엔비디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ARM을 인수를 네, 하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라는 얘기가 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원래.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뭐가 있을 때 그때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그럼 ARM하고 주식을 좀 수합을 합시다. 그러면은 유상증자와 똑같은 효과가 나요. 이걸 네. 인수한 다음에 신주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너라는 게 있는 나라여서 네. 그러니까 오너가 있는 나라에 이게 증자가 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뭐지? 라는 고민을 또 이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그 60만 원대의 주식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산 다음에 증자로 주식 팔아서 판다거나 막 이런 트레이딩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향을 좀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번 증자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 불가피해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그 신주인수권 나오면은 네. 신주인수권을 팔든가 증자에 참여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네. 안 하시면은 괜히 주가만 떨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이런 계획들 발표하고 이제 IR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이게 돈 투자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아예 많이 해야죠. 많이 네. 투자를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왜 자기가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데? 내가 이 돈 투자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정말 투자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 자기를 세일즈하고 네. 합니까? 발에 땀 나죠. 예. 근데 네. 상장 회사들은 이렇게 뭐 상장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뭐 이런 거 할 때 뭐 안 사면 뭐 네가 손해지 뭐 신주인수 권 아니면 말고지 뭐 약간 요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웨어 스페이스는 요새 회사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와 이런 내가 진짜 보관을 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쓸 테니까 저한테 한번 투자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가 시장에서 설득이 되면 네. 그러면 오케이 내가 투자 추가로 더 할게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 뭐 과정이 있을 테니까. 굉장히 고가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장은 고점에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거 주가 팍 올랐을 때 그때만 유상증자하고 뭐 그런 거 그때 많았거든요. 유증하죠. 네.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정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연금입니다. 연금 또 왜? 그 어제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죠? 예, 예. 예, 통과됐죠? 네, 통과됐습니다. 예. 이제 모수 개혁의 18년 만에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기존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늘려서 13%까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숫자로 나온 거는 대충 평생 한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 네.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요런 안이 됐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는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네, 네. 네. 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네, 네, 이런 네.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연금 수지의 적자 전환 시점은 지금보다 예상보다 7년 정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8년보다 만큼 늦어진 2064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지급 보장 하겠다는 거 이전에 명문화 안 돼 있다고 네. 나중에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게 다 주게 돼 있기는 했는데 이거를 명문화를 시켰고요. 네. 그 출산, 군복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뭐 크레딧과 지원 확대 방안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크레딧은 저런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 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아니면 네. 크레딧 대상이 되면은 본인이 한 25% 정도를 납부를 하면은 연금에서 한 75%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네. 그냥 낸 걸로 친 음. 그런 것을 크레딧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그 저출산 관련한 거하고 군복무 관련한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젊은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는 건 청년 세대고 더 받는 건 노인 세대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 세대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 다시 전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비판의 포인트들을 보면은 네. 네. 청년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고 노인 세대 청년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또 늘 연금 얘기- 전문가로서 네. 한 말씀 제가 주시죠. 늘 얘기하던 맞아요. 게 연금 그거잖아. 전문가. 늘 얘기했던 게 이 논란 있기 전부터 너무 젊은 세대들의 돈을 이건 훔쳐가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네, 네. 그래놓고 뭐 계속 국민연금만한 투자 수익이 없다. 아니 뭐 투자 잘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니까. 근데 이건 너무 젊은 세대들 돈 빼먹는 거고 나중에 20년 지나서는 아마 뭐 10년 후, 20년 후에 아마 또 그때도 야 연금 개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더 또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아마 저나 아마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게 또 그 사람들한테 뺏어오는 걸 정당화하는 뭔가 법을 또 만들겠죠. 지금보다 더 그 사람들 돈을 많이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니까. 예. 이거를 계속 하자고 하는 게 나는 참 못할 짓이다.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이 맞죠.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그걸로 18년 끌었잖아요. 네. 뭘요? 그 논의로 그 놀이. 아, 그 논의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럼 청년 세대가 불만이고 노인 세대가 불만이고 올리는 게 맞냐 내리는 게 맞냐 42%가 맞냐 43%가 맞냐 뭐 9%가 맞냐 13%가 맞냐 12%가 맞냐 이 얘기로 18년을 끌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라도 한 거에는 좀 평가를 해줄 필요도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왜 이 개혁에 대한 공과 과를 평가할 수 없는 이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이것도 누군가는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이 개혁의 주체로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 개혁의 주체로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 그 개혁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다음 선거에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에 통과된 점도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 국민연금 자체는 되게 미래 세대로 넘겨놓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음. 우리나라는 가난하니까 나중에 좀 부자가 되면은 그때는 뭔 대안이 생길 거야. 네. 라는 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때는 이제 애들을 많이 낳을 때니까 나라가 많이 성장하죠. 점점 인구 늘어날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인구 늘어나면 가능은 한 구조죠. 왜냐하면 점점 아니요. 그때도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런가? 예, 그때도 불가능한 구조인데 네. 그때 돼서 바꾸라는 제도였어요. 하여튼 뭐 애들 셋, 넷 이렇게 낳다 보면 어쨌든
10명이서 20명이서 1명, 2명 노인 그 정도 이제 부양하게 되면 그건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불가능하잖아. 거기다가 예. 그냥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있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됐던 기초연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정말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 전 세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맞아요. 만들어지기 전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일도 없었고 음. 그래가지고 그냥 노인 빈곤으로 노인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근데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정말 그 너무나 많은 노인들, 정말 극빈곤에 뭐 노동력도 없고 아예 소득도 없는 많은 분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제도가 저는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그 뒤에 세대들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도의 그러면- 개선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극빈곤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는 국민연금 이전 세대에 해당되는 극빈곤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 뭐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70 뭐야 이게 한 50% 정도 수준?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한 50%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그냥 중위소득 받는 분들까지 다 받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돈 많고 강남에 아파트 막 50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아이고 나이가 소득은 없지. 근데 그런 분들, 그 심지어 국민연금도 다 받으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이게 기초연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그 시대 변화를 못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해서 네.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연금 그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위원회가 지금 공프로님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네. 만들어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네. 한 발 나간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네. 여튼 합의가 됐다. 근데 네. 갈 길은 멀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뭐 미국 가는 얘기입니다. OCI 홀딩스가 미국의 태양광자 회사인 미션 솔라 에너지의 텍사스 부지에 독자적인 태양광 셀 공장을 건립한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 OCI가 정말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그 폴리실리콘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논차이나라고 중국을 배제하고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라고 좀라도 좀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태양광 셀 공장을 미국에다 설치를 할 것이다. 거기에 한 3,80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그 IRA 법에 따라서 1와트당 4센트의 AMPC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네. 이걸 통해서 8천만 달러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그 미국 태양광 업계 내 최소 투자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전기요금이 되게 싸요. 폴리실리콘 만들 때 전기 많이 들어가요. 전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논차이나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미국에서 소재에서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철 공정은 상공정과 하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상공정은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하공정은 그 반제품 뭐 열연 같은 거를 좀 더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아변이라든지 최종 철강제를 네. 만드는 건데 이거를 완결형이라고 한다면 상공정, 하공정을 다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주주총회를 했는데. 미국의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을 생산해서 전기차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다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 한국은 미국에다 투자하고 맞는데. 일자리 다 미국으로 가고. 부가가치 거기서 생산되고.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해서 뭐 한다 그랬죠? 미국 투자. 해외 투자. 미국의 조선소 만들고 미국 주선소. 광산공장 해외에다 만들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네. 환영합니다 했겠네요. 환영합니다.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 한국을 배워라. 바란 말이야. 얼마나 그 한국 기업들 다 들어오냔 말이야.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제조업 르네상스다. 근데 그거를 솔직히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럼프 형에 대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뭐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줬으니까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뭘 받아 올 수 있을까? 누가 가서 받아올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미국에서 뭔가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러면은 왜 미국에 들어갑니까? 관세 맞아서 들어간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현실성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25% 내가 보조금으로 메워줄 테니까 한국에 지어라.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매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럼 한국의 매력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 케이팝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네. 그 매력이 뭐냐고요. 케이팝 스타를 볼 수 있잖아요. 케이팝 스타 외국 가서 공연해요. 아 그래? 아 폭삭 수가스타 재밌잖아. 그쵸. 네. 미국에서 봐도 되는 넷플릭스에 아 나오잖아요. 넷플릭스도 봐요? 아 안 되네. 근데 지금 그거 있잖아. 우리 락포트. 라포트는 한국에서 사야죠. 락포트 신발 있잖아. 그건 한국에서 이건 맞아요. 이게 있는데 뭐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편한 신발 락포트 신발 이거 있으면 됐지 뭐. 예, 그럼요. 예, 우리 저도 근로자분들도 이거 신고 편하게 일하시면 되고. 요건 또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요게 진짜 이제 예쁘네요. 네, 베이지색이고. 저도 하나만 주세요. 예, 요게 이제 브라운색. 예.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오고요. 아마 브라운이 여성 전용이고 이 베이지가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네. 나왔을 겁니다. 요 락포트 이게 이제 280인데 네. 제가 신어 보니까 약간 타이트한 느낌. 그러니까 락포트는 뭐 그 발볼이 보통이 있고 약간 넓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길이랑 요 볼 맞춰서 주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타이트해. 그래서 한 5mm 정도 크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아니 신발은 늘어나는 거라면서요. 아니 그 일단 신발은 늘어나는데 이양 처음 시킬 때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사이즈가 와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네, 딱 맞다는 거죠. 0.5 정도 크게 해서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근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이 사이즈별로 준비된 수량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 그래. 사이즈 확보하려면 미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맨날 이게 와 마음에 든다 가격도 마음에 든다 하고 제가 딱 사러 들어가잖아요. 아, 사이즈가 없어? 없네. 아.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이즈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핫딜가 69,800원. 레자냐고? 내 이거 물어볼 줄 알았다. 프리미엄 소재 소가죽이다 임마. 레자 그리고 레자가 뭐예요? 레더잖아. 네. 그 가죽이란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인공 레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닙니다. 이거 천연 레더 즉 가죽입니다라고 얘기를 네. 해드리고 그냥 레자라고 하면 다 비닐로 아시니까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겉면이 프리미엄 소재 소가죽으로 내구성이 아주 좋고 퀄리티도 좋은 그런 신발이라는 거. 락포트 많이 아시던데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어르신들 신나 했는데 제 친구들 다 신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맞아. 락포트 아주 편합니다. 네. 어르신부터 젊은 분들까지. 젊은 분들은 디자인으로, 어르신 분들은 편안함을 편안함으로. 선택하는. 예, 야, 막 멘트가 막 나오는구나. 그런 신발 락포트. 요거 9,800원. 800원. 원래 얼마죠? 원래 뭐 한 10만 원 할 거예요 이게. 1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정장에 구두만 신고 살았거든요. 네. 아유. 근데 락포트 신은 이후에 구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요즘에는 정장에 구두 물론 신으시는 분들 많긴 한데 네. 오히려 이런 걸로 스니커즈 스타일로 더 예쁘게 그치. 예쁘게 하시는 분들 훨씬 네. 많아요. 예. 요즘 정장에 구두 신는 거 약간 올드 패션이죠. 네. 그리고 요걸 이제 신고 열심히 막 이제 벚꽃놀이 다니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럴 때
물론 이제 이어폰 끼실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과 같이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네. 이어폰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럴 때 진짜 나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네. 그냥 이렇게 딱 달고 네. 다니시면 됩니다. 음악 들으면서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립도 있고 뒤에 자석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자석 있어요. 보이나? 네. 그래서 옛날 그 우리 무슨 방송하는 사람들 그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선 없는 마이크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차는 건데 이게 스피커인데 소리가 엄청 커. 네, 그래서 뭐 한 몇 명 정도 그룹은 같이 다니면서 음악 공유할 수 있는. 요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필요하냐면 네. 아들하고 자전거 타러 다니거든요. 그때 필요하지. 근데 그 아들 자전거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네. 자전거에 뭐 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못 달았어. 자전거에 달 수도 있구나. 그렇겠네. 네, 근데 자전거에 달면 그거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면 음악 같이 들으면서 그렇죠, 자전거에 그렇죠. 거치하지도 않고. 여기 목뒤에 딱 달면 이제 서라운드로 이렇게 막 음악이 들리는 거지. 막 이 척추 막 울리면서. 네. 와, 이거 소리 한번 틀어드릴까 싶은데 소리가 좀 커갖고 네. 혹시 저 놀래실까봐 못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10시간 최대 10시간 연속 재생. 10시간 연속으로 들을 정도는 뭐.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정도 채울 가수가 있나? 그 정도 가수는 10시간 채울 수 있겠지만 웬만한 가수는 안 됩니다. 네. 요거 또 방진 방수 IPX5 레벨로 네. 웬만한 뭐 물 들어가는 건 괜찮으니까 더 야외 릴리 좀 몰아보게 하면 되겠네요. 더 릴리 좀 몰아보기 10시간 연속 괜찮네요. 재생. 그렇게 네.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근데 난 이어폰은 잘 못 끼겠더라고. 껴보면 좀 불편해. 이게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어폰 끼고 가면.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웨이도염. 웨이더임 있죠.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이 아니 핸드폰 놔두고 왜 스피커를 쓰냐고 그러는데 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니, 나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럼 뭐 핸드폰의 기능 있으면 그 딴 거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아니 핸드폰 스피커를 쓰라는 얘기죠? 지금?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되죠. 그거 되게 무거워요. 안 돼요. 무슨 망발입니까? 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같이 가봤거든요. 소리도 뭉개져요. 그리고 핸드폰은 배터리 빨리 닳으면 안 되잖아. 어디 가서 그 배터리 없으면 막 불안불안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삼성페이 안 돼 갑자기. 버스 타야 되는데. 네. 이런 스피커랑은 또 다.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네. 부착도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커요. 자, 280은 벌써 내가 그래 일찍 하라고 했죠. 280 사이즈 벌써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저희 오후 2시에 2시 앞권 있죠. 저희 앞건 라이브 있고요. 네. 그 4시 반에 그 스텔란티스 부사장 하시던 얼마 전까지 미국에 계시던 분 모시기로 했는데 와. 그분한테 진짜 적나라한 그 자동차 OEM 세계 얘기 네.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얘기 4시 들어보니까 반. 되게 상처받았어요. 저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심하네 싶은. 알겠습니다. 4시 반 앞권 라이브 2시. 2시 앞건 라이브, 4시 반 앞권 선프로 라이브. TV에 라이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스피커 얼마라고요? 스피커 얼마입니까? 스피커 가격 제가 한번 39,000원. 39 봐봐 됐지? 39,000원.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